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딸랑딸랑 울리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벌떡 일어나야 해요. 하루라도 놓치면 그날 저녁 밥상이 위험해지거든요. 작은 부엌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보일러를 틀 형편이 안 되니까 1년 내내 찬물로 버텨야 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비누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죠. 오늘은 또 어디서 일을 구해야 하나. 할머니는 작은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제 약속한 밭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틀치 일이에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죠. 도시락을 쌀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어제 담가둔 무말랭이가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꺼운 옷은 없었어요. 얇은 외투 하나로 버텨야 했죠. 마을길을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다른 집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불이 켜진 집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해 보였어요. 보일러가 돌아가는 집들은 창문에 김이 서려 있었거든요. 할머니, 벌써 나오셨어요? 이웃 농가에 도착하자 주인 아저씨가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 시켜주셔서. 할머니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일을 워낙 깔끔하게 하시니까 저희가 고마운걸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이 많고 힘이 약해서 품삯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는다는 걸.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2만 원씩 받지만 할머니는 10,000원이 고작이에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일자리라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밭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배추를 다듬는 일인데 몇 시간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이미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상처가 더 생겼죠. 점심시간에 할머니는 구석진 곳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따뜻한 국물과 반찬으로 푸짐하게 드시는데 할머니는 찬밥과 김치가 전부였어요. 할머니, 같이 드세요. 젊은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걸로도 충분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가난해도 남에게 신세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후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구부린 허리가 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일을 놓치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지거든요. 해가 질 무렵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농장 주인이 할머니에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넸어요.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모레도 올 수 있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오늘 하루 목숨을 다해번 소중한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10,000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쌀 한 대에 5,000원, 김치 한 포기에 3,000원. 그러면 2,000원이 남죠. 그 돈으로는 달걀 3-4개 정도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쌀 한 대예요? 가게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대면 며칠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틀이면 다 떨어져요. 그럼 또 일을 구해야 하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쌀밥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달걀 하나를 삶아서 먹었어요. 그것이 할머니의 저녁 식사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고장난 지 오래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엔 어쩌지?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이번 달 수입을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할 수 있다면 20만 원이에요. 집세가 10만 원이니까 나머지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죠. 하루에 3천 원 정도로 생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쌀과 김치, 그리고 가끔 달걀 정도면 그래도 굶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작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건강하기만 하면. 할머니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면 정말 굶어야 하거든요.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밭일도 줄어들고, 그러면 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곧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틀날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이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배추를 다듬었어요. 허리는 더욱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도 10,000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났어요. 배추를 다 다듬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농장 주인은 미안해하며 할머니에게 10,000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이틀이나 일 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일찍이라 한산했습니다. 해는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고 마을 곳곳에서 저녁 짓는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어야죠. 할머니는 터덜터덜 걸으며 내일 일자리를 걱정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밭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다른 마을까지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일을 구하지? 혼잣말을 하며 골목을 돌아서자 할머니의 집이 보였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지만 그래도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 덩어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누가 쓰레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어머, 뭐지?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털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작은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보통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 아직 살아는 있는 것 같았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 불쌍한 개.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강아지를 자세히 봤어요. 진돗개 새끼인 것 같았는데 생후 2~3달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강아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코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몸을 만져보니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얘야, 괜찮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부르자 작은 눈이 살짝 떠졌어요. 하지만 초점이 없었고 고개를 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처지이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개를 기르는 집이 있나 생각해 봤지만 이 마을에서는
개를 기르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집들도 집 안에서만 기르거든요. 이 새끼 강아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미를 잃고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건지 아니면 누가 버린 건지. 에휴, 어쩌면 좋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데 개까지 어떻게 키워요? 개 사료도 사야 하고 아픈 것 같으니 병원에도 데려가야 할 텐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어지고 있었고 몸도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죽겠구나.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명이 눈앞에서 꺼져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양심은 있었거든요.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일단 집으로 데려가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 올렸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정말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강아지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속삭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에 두고 봐야겠어요. 집 안은 춥긴 했지만 밖보다는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를 부엌 한쪽에 조심스럽게 뉘었어요. 그리고 낡은 수건을 가져다가 덮어줬습니다. 물부터 먹여야겠네. 할머니는 작은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떠왔어요. 강아지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지만 강아지는 삼킬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몇 시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뭔가 응급처치라도 해야 할 텐데 할머니는 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전기료 고지서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요. 할머니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장님이 들어오다가 부엌에 있는 강아지를 봤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길에서 주워왔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안 돼요. 할머니 형편의 개를 어떻게 키워요? 그래도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놔둬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병원비만 해도 몇십만 원은 들걸요. 이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단 오늘 밤만이라도. 할머니, 정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다른 곳에 맡기세요. 할머니가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아서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강아지는 여전히 죽음의 경계선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장님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머니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가 강아지를 집에 데려온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시골 마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강아지를 집에 데려온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시골 마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금세 다 알게 되거든요.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옆집 순자 아주머니였어요. 평소에 할머니를 많이 걱정해주는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개를 주워왔다고요? 순자 아주머니는 부엌에 누워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거든요. 에휴, 할머니. 이거 빨리 내다 버리세요. 그래도 죽어가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형편이 어떤데요? 할머니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데 개까지 어떻게 키워요?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곧이어 영희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사는 말순 아주머니도 따라왔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영희 아주머니가 강하게 말했어요.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개 사료만 해도 한 달에 몇만 원은 들어가요. 맞아요. 그리고 아픈 것 같은데 수의사한테 데려가려면 얼마나 들겠어요? 말순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동물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검사만 해도 10만 원은 기본이고 치료하면 몇십만 원은 들걸요. 할머니는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할머니도 그런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한 달에 버는 게 고작 20만 원인데 그 돈으로 개까지 어떻게 키워요? 순자 아주머니가 현실적으로 따져봤어요. 개 병원비에 10만 원, 사료비에 5만 원이면 벌써 15만 원이에요. 할머니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는 여전히 부엌 구석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끔 작은 신음소리도 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죠. 그래도 생명인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할머니가 굶어가면서 개를 키울 순 없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개에 대해서 뭘 알아요? 잘못하면 개도 죽고 할머니만 손해보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아까 전기료 고지서를 전해준 후 집에 갔다가 마을에 소문이 난 걸 들고 다시 온 거였어요. 할머니,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장님은 다른 아주머니들보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이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주머니들이 이장님 편을 들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왜 이러는 줄 아세요?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개 때문에 할머니가 더 힘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들과 이장님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강아지를 보면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이 추위에 떨고 있었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결정하세요. 내일 아침에 다른 곳에 맡기든지 아니면. 이장님이 말을 흐렸지만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가 힘없이 말하자 아주머니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아주머니들과 이장님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시끄러웠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수건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체온이 더욱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얘야, 미안해.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속삭였어요.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이번 달을 버텨야 하는데 개 치료비까지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아지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정말 약한 소리였지만 할머니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끙. 강아지가 힘겹게 고개를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 할머니는 아주머니들과 이장님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없으면 벌면 되고 힘들면 참으면 되잖아. 하지만 죽음은 돌이킬 수 없어.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다짐했어요. 비록 돈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주고 물부터 먹여보자. 할머니는 자신의 담요를 가져다가 강아지를 더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입가에 발라줬습니다. 강아지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그래도 물을 조금 핥았어요. 할머니에게는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래,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 할머니는 밤새 강아지 곁을 지켰어요. 체온을 확인하고 물을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강아지가 조금 더 반응을 보였어요. 할머니의 손길에 작은 꼬리를 살짝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다. 할머니는 안도했어요. 아직 위험하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강아지가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머니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아직 할머니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이 밝아오자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작은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야겠어. 할머니는 강아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강아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마치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먼저 강아지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체온이 너무 낮아. 정상보다 훨씬 낮은 것 같은데. 그러더니 할머니는 어디론가 갔다가 작은 온도계를 들고 왔어요. 어디서 난 건지 신기했지만 더 신기한 건 할머니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온도계를 강아지의 직장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마치 수의사가 하는 것처럼 정확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34도. 역시 심각한 저체온증이야.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순자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 일찍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다시 찾아온 참이었거든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아, 그냥. 옛날에 조금 본 적이 있어서. 할머니는 얼버무렸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이상했어요. 할머니의 손놀림이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이번에는 강아지의 잇몸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혈색이 너무 나빠. 이건 탈수 증상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강아지의 목 뒤 피부를 살짝 잡아당겨 봤어요. 피부가 천천히 돌아오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심각한 탈수야. 수분 공급을 빨리 해야 해. 순자 아주머니는 점점 더 놀랐어요.
할머니가 마치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에휴, 그냥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서. 할머니는 또 얼버무렸지만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어디선가 작은 주사기와 수액을 꺼내온 거예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집에서 그런 의료용품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이거. 예전에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서 받은 거야. 아직 남아있어서. 할머니의 설명은 어색했지만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할머니는 주사기에 수액을 채우더니 강아지의 목 뒤 피부를 살짝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위치에 주사 바늘을 넣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순자 아주머니가 말렸지만 할머니의 손놀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피하 주사야. 강아지한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지. 할머니는 천천히 수액을 주입했어요. 강아지는 조금 움찔했지만 크게 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 안에서 천천히 흡수되어서 탈수 증상이 좋아져. 순자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아는 그 할머니가 맞나 싶었거든요. 주사를 마친 할머니는 이번에는 강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뒷다리 안쪽에 손가락을 대더니 조용히 맥박을 세었어요. 맥박이 너무 빨라. 1분에 190회 정도. 정상보다 많이 빨라.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얼버무렸어요. 그냥 옛날에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서. 그런데 할머니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였어요. 할머니는 강아지의 숨소리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호흡이 얕고 빨라. 그리고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어디선가 청진기까지 꺼내왔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이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청진기까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것도 예전에 몸이 안 좋을 때. 할머니는 청진기로 강아지의 가슴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에 물이 찬 것 같아. 폐수종 증상이야. 폐수종이 뭐예요?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 힘들어지는 거야. 심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지. 순자 아주머니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전문적인 처치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를 조금 비스듬히 세워서 폐에 찬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서 가래가 나오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폐에 찬 물이 조금씩 나와. 그러면 숨쉬기가 편해질 거야. 정말로 강아지가 작은 기침을 하면서 물기가 섞인 가래를 조금 뱉어냈어요. 그러자 숨소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와, 정말 나아지는 것 같네요. 순자 아주머니가 신기해하자 할머니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멀었어. 체온도 올려야 하고 영양도 공급해야 해. 할머니는 이번에는 강아지를 따뜻한 담요로 더욱 단단히 감쌌어요. 그리고 전기난로를 가져다가 적당한 거리에 두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서서히 체온을 올려야 해. 할머니는 계속해서 강아지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체온, 맥박, 호흡수. 마치 중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계속 묻자 할머니는 잠시 멈춘 듯 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런저런 걸 조금씩 배운 거야. 하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조금씩 배운 정도의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강아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숨소리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순자 아주머니가 감탄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 아주머니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을 거야.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할머니의 진짜 실력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강아지를 돌봤어요. 2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수액을 보충하고 따뜻하게 해주었거든요. 할머니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강아지에게는 정성스럽게 영양식을 만들어줬어요. 분유에 계란 노른자를 풀어서 조금씩 먹여줬거든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아지가 처음으로 스스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머, 꼬리를 흔들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죽은 것처럼 누워있던 강아지가 처음으로 생명력을 보인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밤낮 없이 돌본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살 것 같구나. 강아지는 이제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어준 영양식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숨소리도 한결 편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할머니의 성공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살려내셨네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스스로 서서 걸을 수 있었어요. 비록 비틀거리긴 했지만 확실히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이름도 지어줬어요. 복이라고 부르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복이는 이제 할머니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어요. 할머니가 밖에 나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할머니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보기를 귀여워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보기에게 간식을 갖다 주곤 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보기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비록 돈은 많이 들었지만 작은 생명을 구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보기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보기가 어디선가 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보가, 뭐가 들리니? 할머니가 물었지만 보기는 계속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마을 입구 쪽에서 큰 개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진돗개였는데 보기보다 훨씬 큰 성견이었습니다. 그 개는 천천히 할머니 집 쪽으로 다가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봤지만 그 개는 다른 곳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할머니 집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머, 저 개가 뭐지?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큰 개라서 혹시 위험할까봐 걱정된 거죠. 하지만 그 개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 개를 보자마자 특별한 반응을 보였어요. 갑자기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보가 저 개를 아니?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보기를 바라봤어요. 보기는 계속 그 개를 향해 짖었는데 공격적인 짖음이 아니라 반가워하는 짖음이었습니다. 큰 개는 할머니 집 마당까지 와서 멈췄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개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할머니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 저 개가 왜 저러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할머니를 처음 보는 개가 저렇게 친근하게 반응할 리가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신기했어요. 자신은 그 개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저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리 와,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큰 개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어머나, 정말 순하네. 할머니가 그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개는 더욱 좋아했어요. 꼬리를 계속 흔들면서 할머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개가 보기를 보는 반응이었어요. 큰 개는 보기에게 다가가서 온몸을 하차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혹시 저 개가 보기의 어미인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두 개의 행동을 보니 그런 것 같았거든요. 보기는 그 큰 개에게 완전히 안겨서 젖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큰 개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었고 젖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 정말 어미개구나.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보기와 그 개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엄마와 자식 사이였거든요. 어미개는 보기를 한참 하차준 후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어미개가 할머니 앞에서 머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마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나, 할머니도 감동했어요. 동물이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미개는 계속해서 할머니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어요. 저 개가 왜 할머니만 저렇게 따를까? 정말 이상하네. 처음 보는 사이인데. 할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요.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 개가 자신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어미개는 하루 종일 할머니 집 마당에 머물렀어요. 보기와 함께 놀아주고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어미개에게도 밥을 줬어요. 어미개는 고마워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도 많이 고생했구나. 할머니가 어미개를 쓰다듬어 주니 어미개는 할머니의 손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날 밤 어미개는 보기 옆에서 함께 잤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보기가 엄마를 찾은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왜 어미개가 자신을 이렇게 따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기를 찾아온 걸까요? 마을 사람들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어미개가 할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마치 할머니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미개가 할머니 집에 머문 지 이틀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큰 개가 왜 하필 할머니만 그렇게 따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영희 아주머니는 정말 이상하다며 혀를 찼어요. 개들이 보통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도 저 개가 할머니를 아는 것 같다며 의심스러워했어요. 마을 이장님조차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정말 저 개를 처음 보는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미개의 행동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보기에게 치료해주는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체온을 재고 약을 먹이고 상처를 살펴보는 모든 행동들을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미개는 할머니가 치료할 때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끝나면 보기를 정성스럽게 하차주곤 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저 개가 정말 영리하다며 감탄했어요. 마치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다가 다친 것 같았는데 할머니는 바로 보기를 살펴봤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 알아낸 할머니는 집에서 붕대와 소독약을 가져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미개가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어미개는 할머니가 의료용품을 가져오는 걸 보자마자 꼬리를 더욱 세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어요. 할머니가 보기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어미개는 계속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어미개는 더욱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할머니 앞에 와서 앞발을 들고 머리를 깊숙이 숙인 거예요. 마치 경례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개가 사람에게 경례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당황했어요. 도대체 왜 이 개가 자신에게 이렇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박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80이 넘은 분인데 젊었을 때 서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상황을 보더니 갑자기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혹시 전에 서울에서 살았느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당황하자 박 할아버지는 적의 행동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동물병원 다닐 때 보던 것 같다고 했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봤다는 말에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개들이 수의사 선생님한테 저렇게 반응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혹시 수의사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어미개는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 아주머니가 간절히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궁금했거든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예전에 수의사였다고 고백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거든요. 할머니는 그냥 수의사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가르쳤고 동물병원도 운영했었다고 했어요. 마을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울대 교수였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품팔이를 하는 할머니가 알고 보니 서울대 교수였다니요. 말순 아주머니가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사시느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들과 어려운 일이 있어서 혼자 여기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픈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미개는 할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더욱 감동적인 행동을 했어요. 할머니의 발치에 엎드려서 머리를 할머니의 무릎에 기댔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저개가 정말 할머니를 알아본 거라며 신기해했어요. 동물들은 정말 영리해서 진짜 전문가를 알아본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고 위로했어요.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할머니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기를 치료할 수 있었는지, 왜 어미개가 할머니를 특별하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순자 아주머니는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훌륭한 분이 마을에 계시다니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어미개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이 왜 여기 온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 특별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어미개가 여기 오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보기가 어떻게 혼자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진 후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경외감으로 바뀌었고 어미개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온 마을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에게 뭔가를 간절히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김철수는 진돗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이름은 순이었고 얼마 전에 새끼 3마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철수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개장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진돗개 값이 비싸다며 새끼들을 훔쳐간 거예요. 순이는 새끼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개장수들이 몽둥이로 위협하며 새끼들을 모두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순이는 미친 것처럼 새끼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 종일 울부짖으며 동네를 돌아다녔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았어요. 철수도 개장수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멀리 사라진 후였거든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며칠 전부터는 순이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새끼들을 찾으러 간 것 같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철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순이까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칠째 이 일대를 모두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장님은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집에 있는 어미개가 바로 그 순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장님은 철수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미개와 철수가 서로를 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향해 달려갔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순이를 맞았어요. 순이는 철수의 품에 안기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사람 같은 울음소리였어요. 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 헤맨 순이를 다시 만난 거였거든요. 순이는 철수의 얼굴을 계속 핥으며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어요. 꼬리를 너무 세게 흔들어서 온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순이는 보기를 철수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기를 자신의 코로 밀어서 철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철수는 보기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기르던 새끼 중 하나였거든요. 철수는 보기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보기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철수의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철수는 할머니를 보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보기를 살려준 것을 알았거든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보기는 죽었을 거라고,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계속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철수는 그제서야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순이가 왜 이 마을까지 와서 할머니만 따랐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순이는 할머니가 진짜 전문가라는 걸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자신의 새끼를 맡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철수는 개장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세히 해줬어요. 그들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좋은 개들을 훔쳐서 다른 지역에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돗개 새끼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보기뿐만 아니라 다른 새끼 2마리도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철수는 그 새끼들도 찾고 싶어 했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비양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슬펐거든요. 순이는 이제 보기와 철수 그리고 할머니 사이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을 다시 만난 기쁨과 함께 할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할머니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순이와 보기 그리고 철수는 할머니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이는 할머니에게 계속 감사를 표현했고 보기는 두 어른들 사이에서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준비한 특별한 보답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답은 할머니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철수가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트럭에 많은 것들을 가져왔거든요. 철수는 밤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돈으로는 할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뭔가는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트럭에서 내린 것들을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쌀 한 가마니, 김치와 반찬들, 그리고 겨울 이불과 옷가지들이 가득했어요. 철수가 아내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너무 많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런 걸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철수는 할머니가 단순히 보기만 살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되찾게 해준 거라고 했어요. 순이와 보기는 철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철수가 가져온 또 다른 소식이었어요. 철수는 어제 경찰서에 다시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기를 구해준 덕분에 개장수들의 행적을 추적할 단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 지역 일대를 수색한 결과 다른 마을에서 나머지 새끼 2마리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개장수들이 팔지 못하고 버려둔 상태였는데 다행히 아직 살아 있었어요. 철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다시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그 2마리도 곧 데려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보기가 형제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철수는 할머니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의 실력이 너무 아까우니까 자신의 마을에서 동물들을 돌봐주는 일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정당한 대가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뒤로하고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철수는 할머니의 뜻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대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평생의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동안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며 미안해했어요. 앞으로는 할머니께 더 잘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장님도 마을 차원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품팔이 같은 힘든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 마을에서 편안히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때 일어났어요. 순이가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앞발을 들어 올리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사람이 절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보기도 어미를 따라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2마리 개가 할머니 앞에서 정중히 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물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중히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감사를 표현하다니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철수도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이와 보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 할머니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을 본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을 어디서 또 볼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순이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고맙다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앞다퉈 할머니를 도와드렸거든요. 품팔이를 할 필요도 없어졌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마을에서 해결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거든요. 순이와 보기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철수가 데려갔지만 가끔씩 할머니 집에 놀러 왔거든요. 할머니를 보면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철수도 약속대로 나머지 새끼 2마리를 데려왔어요. 할머니는 그 작은 것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픈 동물이 있으면
할머니를 찾아왔거든요. 할머니는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비록 동물병원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집은 작은 치료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게 보람찼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보기 하나를 구한 일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마을 전체가 할머니의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순이와 복이, 그리고 그 형제들도 할머니를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선행의 물결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또 다른 할머니가, 또 다른 보기가 서로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